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부분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사실 원이라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원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원에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마치 이런 거잖아. 초등학교 때도 직선을 배워. 뭐 선분도 배우고. 배우냐 안 배우냐? 배워요. 배우잖아.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야. 마치 그래서 우리 뭐 한 거야? 그래 중학교에 들어와서 X축과 Y축을 배우는 거고, 거기다 적당히 직선을 집어넣으면은 뭐 이 직선을 여기가 Y절편 1이라고 하고 X절편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는 얘를 직선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린 이런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인창이라는 생명체가 있어. 근데 한글을 알아야 이름을 지어줄 거 아니야, 부모님께서. 마치 뭐야? 얘가 마치 이거 생명체야. 얘는 다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얘를 틀에 가둘 수 있는 어떤 X축과 Y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X축과 Y축에 위치하게 되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직선에다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원 배우면서 원의 넓이도 구했고, 그 다음에 뭐 둘레도 구하고 다 구했죠?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을 적당히 이렇게 위치시켜가지고 원의 중심은 3,4다.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은 5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원에다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원에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자. 그럼 우리가 원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원의 정의가 뭐냐 얘들아? 평면에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 아니, 요걸 또 우리가 자취라고도 합니다. 자취. 그럼 자취가 뭐냐? 우리 자취 정리한 적 있나, 얘들아? 아직 없지. 오늘 그럼 처음 들어볼 텐데, 자취가 뭐냐면 일단 필기해 두세요. 동점에 X좌표와 Y좌표의 직접적인 관계식이다. 말이 좀 어려워. 동점의 X좌표와 Y좌표의 직접적인 관계식을 자취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보자. 그럼 지금 평면이 있고 한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우리가 이 점을 A, B라고 할게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이 거리를 R만큼 떨어진 점이 여기쯤에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이 점에서 R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은 하나야, 졸라 많아? 졸라 많겠죠. 여기쯤에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쯤에도 이렇게 거리가 R이 되는 점이 있을 테고, 이런 점들을 다 찾은 거야. 그랬더니 이런 모양의 도형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뭡니까? 얘가 원인 거야. 그럼 우리는 원을 뭐합니까?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점이 막 움직이잖아. 이걸 움직이는 점 동점이라고 하고, 동점? 그럼 동점의 X좌표를 X라고 하고 Y좌표를 Y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X, Y의 관계식만 만들면 그게 원인 거야. 뭐 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게. 그러면 X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한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 거리가 얼마다? 얘가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한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되면서 xy의 직접적인 관계식이 만들어지면서 우린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원의 방정식. 그런데 좀 자세히 언급하면 얘들아 중심이 얼마냐? a, b야. 너 아까 반지름이 얼마였냐? 반지름이 r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처음에 정의로 올라가서 아까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라고 했잖아. 이 점이 의미하는 게 원의 중심입니다. 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죠. 이 거리가 뭐가 됩니까? 얘가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먹기 좋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해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얘가 중심이 몇 콤마 몇일까? 2, 마이너스 3. 오,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이 2잖아.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2인 거야. x좌표가. 부호가 반대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y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2,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일까? 2. 반지름이 2입니다. 왜냐면은 원의 방정식에서 여기서 우변의 이 상수항은 원이 아니라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네요. 됩니까? 또 하나 봅시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야 어떤 원이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런 거야. 그럼 중심이 0,0이라는 건 여기다가 얘가 0,0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00 집어넣으면 되겠네? 뭐 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되냐? 반지름의 제곱 9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엔 내가 야 이게 어떤 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요 라고 거꾸로 대답할 수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언제 원의 표준형을 사용하냐면 원의 중심이 주어질 때, 원의 중심이 주어질 때는 표준형을 사용합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잖아.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의 중요한 게 누구냐? 꼭지점이잖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사용하는 거죠? 맞냐? 또 봅시다. 그래서 이 표준형을 내가 전개한 거야. 전개했더니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식이 됐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가능하죠?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얘를 내가 전개한 거야. 표준형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x,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야. 우린 이렇게 쓰기 불편한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형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여기서 라지 A, B, C는 그냥 상수야 얘들아.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A, B,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하겠죠?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세 점이 주어질 때 우린 뭐 할 수 있다?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2차 함수랑 똑같네. 2차 함수도 하나의 2차 함수 완성하기 위해서 점이 몇 개 필요했냐? 2점 아니에요? 3점이죠? 왜? 2점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 그럼 이렇게 날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뚱뚱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지나야 되지 이렇게. 됐지 얘들아? 어찌됐건 2차 함수가 됐건 원이 됐건 뭐 된다? 세 점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지면은 일반형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A, B, C를 구하고 원을 완성할 수 있겠네. 그럼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변환시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의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가끔 책을 보면은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중심이라던가 반지름 공식이 나와 있기도 하거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꾸시면 돼요. 오래 안 걸려요. 됐습니까? 보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두 개를 쳐다보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요렇게 만들 수 있고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랑 얘가 똑같지? 또 이번에는 요만큼만 가지고 y제곱 플러스 4 이것도 바로 그냥 해버리자. 얘도 그냥 y 플러스 2의 제곱 뒤에다가 마이너스 4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하시면 x-1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제곱 뭐 되냐? 20이 이렇게 되겠죠.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냐? 2루트 5. 여기다 루트 점 되니까 2루트 5가 되면서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또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꿀 필요도 있겠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셔야죠. 맞아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이번엔 내용이 뭐냐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무슨 말인지 볼게요.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그거 알고 있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렇게 있어. 그치? 내가 아빠 차를 타고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어. 뭐 아니면 성현이처럼 어디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 서울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정표를 보면은 여기 서울까지가 예를 들어 50km 남았다라고 나오잖아. 나 말한 적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럼 이게 서울이 어디까지 거리라고 했냐? 서울의 행정상의 중심인 서울시청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울의 행정의 중심인 서울시청이야. 이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 50km라는 뜻이야. 이 톨게이트까지가 아니라 경계선이 아니라. 됐습니까? 다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말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너네한테 야 원이 있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를 구해봐 그러면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내가 너네한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원의 중심까지 거리인 이 빨간색이 D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반지름 R 되겠죠. 그럼 우린 이런 위치 관계를 뭐라고 하면 당연히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겠죠. 만나지 않잖아 원이랑 직선이. 누가 봐도 딱 봐도 누가 더 크냐? D랑 R 중에 D가 크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아 만나지 않는구나. 졸라 멀구나. 졸라 머니까 거리가 큰 거야. 그래서 D는 R보다 크다.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번에는 두 번째 위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접했습니다. 이거 접했다라고 하죠. 그럼 봤더니 접했다고 해서 야 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냐? 0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원과 직선까지 거리가 빨간색이 이렇게 되고 원의 반지름이 R인데 여기서 R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D랑 R이 어떠냐? 같네요. 그래서 보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도 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도 쓰고 사실은 더 많이 쓰는 말은 접한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D랑 R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D는 R이다.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는 접한다. D는 R. 얘만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공식을 하나도 암기 안 해도 문제 다 풀려. 근데 아직 암기해야 되죠. 결국 암기는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접한다. D는 R.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우린 이 위치 관계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빨간색 길이가 D가 되고 원의 반지름은 요 파란색이 반지름이 되겠죠. 누가 더 크냐? R이 더 크네.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세 개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얘야. 그런데 얘네들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이거는 고3 때도 써먹는 내용이야. 수능에서도 종종 나오는 개념이야. 꼭 기억해야 돼. 세 개 다. 됐습니까? 가능하시죠? 이해됐어요? 풀기 다 했어요? 네, 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두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 두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한대요. 그럼 첫 번째 다시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있냐 없냐? 없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실근이잖아. 맞냐? 그럼 이런 거도 맞지.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 있다라고 하자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려고 한다면 실제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원이 있고 직선이 있다. 교점 구해라. 그럼 내가 뭐 하겠어요? 교점은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y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y에다가. 그리고 정리하면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원과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만나지 않는데 그럼 뭘까? 만족하는 xy가 당연히 없겠죠. 실근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만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점이 없다. 만족하는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뭐 될까 얘들아?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 한다? 접한다가 됩니다. 접하면 교점 몇 개냐? 교점이 한 개가 되고 그럼 판별식이 뭐 되냐? 0.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이번 뭐 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 몇 개냐? 당연히 교점이 두 개가 되니까 실근도 두 개가 되면서 판별식은 양수가 되겠죠. 거의 안 써먹어. 나중에 왜 그럼 가르치냐? 가끔씩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빈칸 채우는 문제에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억지로 시킬 때도 있어. 야,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판별식을 이용해봐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평상시는 안 써.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가 우리한테 얘를 억지로 시킬 때가 있어. 그럴 때 빼놓고는 안 써.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뭘 쓰는 거예요? 1번을 많이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봅시다. 이번에는 뭐라면은 제일 중요해. 오늘 내용 중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 원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접한 거야. 우리 아까 좀 전에 필기했지만 판별식이 뭐 되냐? D가 0 되겠죠. 왜? 점이 하나니까 얘가 교점의 실근도 하나란 뜻인 거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 실근이 하나니까 판별식은 0.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0을 쓴다.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나중에 또 언제 써먹는 대신 여기 원의 사실 잘 안 써. 또 언급한 이유가 억지로 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나중에 2차 곡선을 배우게 됩니다.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됐습니까? 그럼 2차 곡선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이 있고요. 이 포물선 안에 포함된 게 2차 함수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면 2차 함수고, 이렇게 생겼으면 얘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뭐도 배워요? 타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쌍곡선도 배웁니다. 됐죠? 됐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판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기하시면은 2차 곡선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땐 D는 R을 못 쓰니까. 쓸 수가 없거든? 됐죠? 가능해요? 두 번째, 어찌됐건 원에서는 별로 안 쓴다. 원에선 제일 중요한 게 2번이 제일 중요하죠. 뭘 이용하는 거예요? D는 R. 뭐라고 얘들아? D는 R. 얘를 제일 많이 써. 그래서 D는 R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할 수 있대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원이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접하면 뭐 된다? 원의 중심에서 이 D랑 그 다음에 여기서의 R, 이 R이 같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D는 R을 이용해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얘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만. 필기하세요. 원의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 있대요. 그런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좀 구해봐 이런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해본다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5가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어떤 접선이 이렇게 접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2라고 했네. 그럼 우린 그 직선을 y는 기울기 2의 y절편 몰라라고 두겠죠. 됐습니까? 그럼 D는 R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D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원과 직선까지 거리야. 다시 뭐라고 좀 필기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D인 거고. 저희 스몰 r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자고. 됐냐? 그럼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라고 한마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맞냐? 그럼 당연히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고 원의 중심은 2,3 되겠죠. 그럼 D를 구하면 D 구하는 방법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하고 더한다면 루트 분의 x좌표 x의 2, 4 y좌표 y의 마이너스 3 더하기 a의 절대값. 얘가 D라고. 그게 뭐랑 똑같다? R이 얼만데? 5가 이렇게 되겠죠. 정리 좀만 더 하시면은 절대값 a 플러스 1은 5루트 5가 되겠죠. 됐냐 얘들아? 그러면 a 플러스 1은 5루트 5던가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루트 5가 되면서 a 두 개 구할 수 있고 그 a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만들어진 이유가 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상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됐죠? 됐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식을 사용하는 거. 공식을 사용한다.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야. 왜 그런지 나중에 증명할게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한마디로 원이 이렇게 있고 근데 원이 어떤 원이에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이야. 보자. 됐냐 얘들아? 그러면서 보자. 원의 중심이 0,0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이 있고 그 원 위의 점 x1, y 원점이 있는 거야. 그럼 원 위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은 하나만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저 접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좀 이따 필기하세요. 이 x제곱을 잠깐만 x 곱하기 x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y제곱을 y 곱하기 y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r제곱. 됐어? 뭐 하시는 거예요? x좌표가 x1이잖아. 그거를 x 하나에다가만 집어넣는 거야. 뭐 되겠냐? x1x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y좌표를 y 하나에다가만 집어넣어. 뭐 되는 거예요? y1 되겠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이따 하세요.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하자고. 됐냐 얘들아? 그 다음 원이 뭔가 원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1,3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야.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을 잠깐만 xx라고 보고 y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x좌표를 x에 y좌표를 y에 뭐 되냐? x 플러스 3y는 10되면서 xy에 관한 1차식이 만들어. 얘가 바로 직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이 x 플러스 3y는 10되면서 접선을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일단 필기 여기까지. 봅시다. 이번엔 두 번, 아까 우리 공식 하나 정리했죠? 보자. 2번. 또 공식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3번에서 1번 했잖아, 지금. 그거 2번이야? 됐냐? 네.
2번은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짜리인 원이죠.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짜리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이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그 다음에 답은 두 개니까 뿔마야. 왜 답이 두 개라고 했어? 아까 우리가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항상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뿔마야. 그 다음에 여기 뭐 되냐면은 아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좀 암기하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얘는 왜 그런지 살짝만 한번 알아볼게요. 진짜 왜 그런지 도대체. 보자. 원이 이렇게 있고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린 이 직선을 y는 mx의 y절편 몰라 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d는 r을 이용할 거야. 그럼 우린 원의 중심이 0,0이잖아. 원을 일반형으로 바꾸면 mx-y 플러스 n은 0이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d를 구하자고. 그럼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하고 그래서 공식에서 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안 헷갈릴 수 있겠지. 나중에 요 두 개를 되게 헷갈려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는데 얘를 헷갈리는 바보는 없어. 찐따지 이건 진짜. 요 두 개를 가끔 헷갈려 얘. 이게 m이고 r인지. 뭔지 알겠지? 요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에 루트 분해. 맞니 얘들아? 네. x좌표를 x에 빵, y좌표 y에 빵. 뭐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절대값 n 되겠죠. 그러니 얘들아 그게 뭐야? 그게 반지름 r과 같다고. 그럼 얘를 양변에 얘를 곱하면은 절대값 n은 r배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되고, 그럼 n은 뭐 되는 거예요? 뿔마 r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얘가 n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요 n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납득할 수 있겠죠? 아까 사실 1번 공식도 너네가 증명할 수 있어. 그치? 왜 아까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x1, y1 지난 직선 만든 다음에 d는 쓰면 돼.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눈으로 복습. 빨리 외워 이거. 1번 공식 뭐였냐? 1번도 외워.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번엔 뭐냐?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 원을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자고. 가능하죠? 또 원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플러스 k는 0이라고 할게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야 졸라 많아? 졸라 많죠. 왜? 봐봐, 상식적으로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원을 내가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을 완성하기 위해선 점 몇 개 필요하다고 했어? 3개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선 2점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차함수나 원은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그럼 NX 다음에 NY.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의 ny 플러스 k는 0 되겠죠.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빨간색 두 점을 지나는 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뭐 되냐면은 일단 흰색 위에 있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줘. 는 0 빼버리고. 그 다음 여기다가 문자 하나를 적당히 뭐 t라고 할게요. t를 붙여줘 문자를. 그 다음에 더하기. 뭐다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y 플러스 k라고 써주고 0이라고 써주는 거야.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다? 원이라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다시 한번 요 녀석이 0이 되는 게 원이잖아. 그 다음 또 얘가 0이 되는 게 원이잖아. 그럼 얘가 0 되고 얘가 0이 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저 빨간색 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다 내가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서의 x제곱 y제곱이랑 x제곱 y제곱 뭐 하겠어요? 지워지겠죠. 그럼 마치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그냥 원에서 원을 빼버린 거야. 그랬더니 2차 항이 날아가면서 x, y에 관한 1차식이 되기 때문에 뭐 된다? 뭐 되면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언제? 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고, t가 마이너스 1 되면 제곱 날아가면서 1차식이 직선이 돼요. 한마디로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된다는 거죠. 뭐 하면은 원에다가 원을 빼버리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네. t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아,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개념 이해됐어? 좀 이따서 어떻게 써먹는지 알려줄게요. 가능하죠? 네? 일단 그래도 일단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문제풀이 수업 합시다. 1252번 볼게요. 이 원과 중심이 같으면서 이 점을 지났는데, 그럼 이 원의 중심과 같으니까 내가 지금 구하려는 원도 당연히 쟤와 식이 여기까지는 당연히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심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대신 이 원의 아직은 반지름을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원이 뭐 한다?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2, y에 마이너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은 r 제곱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원이 완성이 되고 거기다가 x에다가 a, y에 0 집어넣으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 그럼 우리가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럼 원을 중심이 잘 모르잖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중심을 a,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중심이라는 게 x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x축 어디에 있던 간에 y좌표는 0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a, 0이라고 둘 수 있고, 그럼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여기가 0이니까 뭐 되는 거예요? y제곱이 되겠죠. 맞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r제곱이 이렇게 된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이제 이 원이 내가 지금 a라는 미지수와 r을 사용했잖아. 그럼 당연히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주어졌나 봐. 그럼 얘를 집어넣으시면 x에 3, y에 마이너스 3. 맞아? 그럼 집어넣으시면 3-a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6은 r제곱.
그다음 또 뭐 되는 거? 얘를 집어넣으시면 x의 10, y의 이거니까 집어넣으시면 10-a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9 맞냐? 얘가 뭐 되는 거예요? r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식을 뭐 한다? 전개해 볼게요. 식을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 더하니까 25는 r제곱이 되고, 얘도 전개를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9가 되고 r제곱 되겠죠. 두 개를 뭐 할까요? 연립방정 풀기 위해서 두 개를 뺄게요. 두 개를 빼면은 지워지고 지워지겠죠. 빼면 뭐 된다? 얘가 14a에 빼면은 마이너스 뭐 되냐? 84 되냐? a 얼마냐? 6. a가 6 되겠죠. 그래서 a 구했으니까 나머지 b도 구할 수 있고 c도 다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얘를 가지고 r 구하면 돼. 맞아 얘들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네. 다음 줍시다. 1258번 봅시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데, 그럼 마치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지름이 있다라고 하고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요 점을 A점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 점은 B라고 하고 5, 1.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알아야 되겠다. 원의 중심이란 건 당연히 요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은 A와 B의 중점이라는 거잖아. 몇 콤마 몇이냐? 2 콤마 마이너스 1.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의 중심을 구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X좌표를 빼 3이네. 뺀 거 제곱. Y좌표를 얘에서 얘를 빼 2 되네. 2의 제곱에 루트가 되니까 루트 13이 되겠죠. 맞냐 얘들아? 그럼 결국 다시 정리하시면 얘가 중심이니까 x 뭐 되냐?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3이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죠? 네. 다음 줍시다. 보자. 1261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할까 얘들아? 뭐 이용할까? 무슨 형? 빨리 탁 나와야지. 지난 시간 설명했잖아. 일반형. 나와야 탁 나와야 돼? 맞아?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지니까 우린 당연히 일반형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얘는 뭐든 얘 일반형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걸 일반형이라고 하죠. 아니야? 그럼 일반형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자고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x에 1, y에 5 대입하시면 1 더하기 불러봐 얘들아. 25에 a에 5b에 더하기 c는 0. 이번엔 또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불러봐. 16에 0 더하기 16이죠. 그 다음 또 0에 4b에 더하기 c는 0. 마지막 이번엔 요 점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불러봐. 9에 1에 3에 2에 b 더하기 c는 0 되겠죠. 그럼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a, b, c 구할 수 있고 a, b, c를 구한다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무슨 형? 표준형. 그럼 일반형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형을 바꿀 수 있겠죠. 바꿔보세요. 그럼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질문 받을게요. 네. 다음 줍시다. 1264번 한번 봅시다.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반지름이 양수가 되란 뜻이야. 왜? 만약에 반지름이 음수라고 하자고. 우린 이런 원을 허원이라고 해. 맞아, 허근처럼. 그 다음에 반지름이 0이라고 하자. 그럼 반지름이 없는 거야. 이거 원이야, 점이야? 점. 이걸 우리는 점원이라고 해. 그 다음 반지름이 양수인 거를 실제 존재하는 실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 식이 원이 돼야 돼. 그 말은 실원이 되는 얘기니까 반지름이 양수란 뜻이야. 됐죠? 그럼 일단 우리가 뭐 한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네.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와 얘를 쳐다보면서 한 방에 x 플러스 a의 제곱. 대신 내가 여기서 a 제곱을 그냥 썼잖아. 뒷감 당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a 제곱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엔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 y 플러스 2의 2의 제곱. 맞아? 그 다음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a 제곱 되겠죠. 됐어? 그 다음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12 더하기 6a 제곱은 요렇게 있고 얘가 뭐 되냐? 0 되겠네? 됐죠? 그럼 가만히 정리했더니 얘가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2의 제곱 되고 나머지 상수항들을 여기 있는 얘와 얘를 가지고 다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a 제곱 걔를 이항하면은 12 마이너스 a 제곱 되겠네?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양수라는 건 반지름을 제곱한 것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마이너스 a 제곱이 양수가 되고 양쪽을 마이너스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고 그럼 a의 범위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고 2루트 3보다 작다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만족하는 정수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루트 3이 얼마냐? 보자. 루트 3을 1점 몇몇이라 기억하면 가끔 골치 아파져요. 원하면 봐봐. 루트 2가 1.414 얼마. 루트 3이 1.732 얼마. 루트 5가 2.236 얼마야. 외워야 돼, 이 정도는. 그래야 딱 보자마자 얘가 1.7 얼마네? 2를 곱했네? 뭐 되는 거예요? 3. 얼마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야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때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외우세요, 이 3개 정도는. 됩니까? 네. 다음 줍시다. 일단 문제에서 저 원과 중심이 같대요. 그냥 질문 하나 해볼게요. 딱 암산해보자.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일까? 3 콤마 마이너스 1 되겠죠. 맞아? 암산할 수, 이 정도 할 수 있지 얘들아? 완전 머릿속으로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정식 만들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지금 3 콤마 마이너스 1 되겠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가 중심이면서 그럼 이 점은 y좌표가 음수니까 x축 밑에 있겠다. 그럼 얘가 중심이면서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있겠네. 그럼 우리는 얘가 반지름이잖아. 얘 길이 얼마냐, 현창아? 1. 왜냐면 이 점에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길이가 요 길이가 1 되겠죠. 됐니 얘들아? 그럼 원의 끝났네.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원의 반지름만 구하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볼게요. 일단 중심의 좌표가 A, 오면서 Y축에 접한다라고 했어. 그럼 Y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면 Y축에 접했기 때문에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Y축의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특징은 뭐예요? 오른쪽에서 접했다라면 이 점이 A, B라면은 반지름이 얼마냐? A.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이 길이가 되면서 반지름을 A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왼쪽에서 접했다라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다라면 반지름은 뭐 되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Y축이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을 A, O라고 한대요. 그럼 반지름이 뭘까? A. 그럼 안 되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반지름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절대값 A라고 해버리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써도 되는데. 아시겠죠? 그럼 뭐 되는 거야? 얘는 x a의 제곱 플러스 y 5의 제곱은 둘 다 제곱하면 여기는 a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1-a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뭐 되냐? 뭐 되냐? 7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은 a 제곱 되겠죠. 그럼 이 차항은 날아가면서 a가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어차피. 그게 a가 되면서 다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근데 너네 말대로 아까 맞아?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죠. 됐죠? 가능해요? 네. 다음 봅시다. 제목은 뭐냐? 제목은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무슨 말 볼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원이 만약에 X축과 Y축에 요렇게 동시에 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특징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겠죠. 맞아?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얘는 당연히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라는 거야. A, A. 그러면서 이 점은 당연히 어디에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겠네요. 또 반대로 중심이 3, 4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음수긴 하겠지만 얘는 뭐 된다? X좌표와 Y좌표는 같다라는 거죠. 됐어? 그럼 결국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원의 중심이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있다라면 중심의 X좌표, Y좌표 똑같고 그러면서 여기는 얘 반지름 뭐 될까? 요 길이가 A가 되겠죠. 얘는 반지름이 뭐 되냐?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됐건 얘가 됐건 그냥 식은 공통으로 x-a 제곱 플러스 y-a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a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1, 4분면, 3, 4분면에 있다. 이렇게. 맞아?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죠. 야, 원의 중심이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 그럼 식을 당연히 이렇게 도구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돼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원의 중심이 1, 4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 4분면에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다? 3, 4분면에 있을 수도,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둘의 공통점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x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원의 중심은 x좌표와 y좌표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다. 딱 봐도 얘가 x좌표는 음수처럼 보이고 y좌표는 양수처럼 보이잖아. 아니면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x좌표와 y좌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겠다.
그럼 얘가 됐건 원의 중심은 a, 마이너스 a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파란색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우린 식을 세울 때 그냥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a 제곱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린 또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야, 어떤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그 원의 중심이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 거의 똑같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아, 저는 얘를요 플러스 마이너스 a로 하면 안 돼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 저는 얘를요 그냥 플러스로 안 돼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로 갑시다. 근데 내가 설명할 때 얘들아 그때 바로 필기해야 돼. 들으면서 알았지? 따로 필기 시간 못 주니까 잘.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재빨리 저 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일지는 판단해야 돼. 왜냐면은 얘가 중심이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달라지잖아. 됩니까? 그럼 중심 어디 있냐? 제2사 2사분면에 있겠다.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2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현창아,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겠냐? 왜? 왜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원 하나 있지 않겠냐? 맞지? 왜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잖아. 또 있겠냐? 또 있어? 또 있죠. 이 점을 지나면서 졸라 큰 원 하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분명히 x축에도 접하고 y축에 접하잖아.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아, 답이 두 개겠네. 이렇게. 그래서 원이 두 개라고 나와 있잖아. 됐죠? 어찌되건 얘는 그림으로 푼다라기보다는 아, 중심이 2사분면에 있네. 그럼 식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x-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두고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뭐 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야. 그러면 전개하면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a제곱 하나는 지워지고 a제곱에 2a에 4a에 6a 되고 1에 4에 여기가 5가 이렇게 되면 0 되겠죠. 인수분해해서 a 값 두 개 구하고 두 개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그냥 a가 반지름이 되겠다. 대신 맞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데 a가 대신 음수가 나오겠지.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원이 둘 다 중심이 y축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나오면 그게 a라고. 거기다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 반지름 나오겠지. 답은 얼마겠어? 답은 6이 되겠죠. 맞아? 가능하죠? 네. 1278번 볼게요. 일단 지금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됐죠? 그 다음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이 a고 7, 마이너스를 있다라고 하자고. 근데 문제는 지금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을 p라고 하면 요 ap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최대도 구하고 최소도 구하라. 어떨지 감이 약간 오냐 얘들아? 점 P가 가장 멀리 있으려면은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제일 길겠지. 여기가 점 P야. 그럼 가장 짧은 거는 언제겠냐? 그치, 요 점. 얘를 뭐 P1이라고 하면 여기가 점 P가 여기를 P2라고 한다면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됐냐? 그럼 최대를 구하는 방법은 이 A점에서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 여기에서 마이너스 16 써야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5. 맞아? 그 다음에 얘까지 합치는 거, 세 개를. 그럼 뭐 되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되냐? 이항시키면 4가 되겠죠. 맞아? 그럼 결국은 반지름은 2잖아. 그럼 이 중심이 4,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가능하죠?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 왜냐면 요 길이가 최대값이잖아.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은 x좌표를 빼면 얼마야? 3. 그 다음에 제곱하니까 9. y좌표를 뺐어. 4. 제곱하면 16에 더한 다음에 루트 얼마다? 5가 되겠죠. 갑시다. 그래서 지금 5가 나왔는데 얘가 뭐 의미하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 요 길이가 5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됐어요? 아까 반지는 얼마였지? 2. 그러면 최대값은 5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게 되겠죠. 맞아? 그럼 최소값은 뭐 될까? 5에다가 요만큼의 반지름을 빼야 요 길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5 빼기 2가 되겠죠. 가능하겠죠? 네. 다음 줍시다. 일단 지금 문제 볼게요. 일단은 원이 있고 원 위에 점 P가 있대. 됐죠? 근데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다. 우린 이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일단 뭐 자취란 말 모른다 하더라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우린 이거를 그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점 M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취가 뭐냐? 자취가 뭐냐면은 동점에 x 좌표와 그 다음에 y 좌표의 직접적인 관계를 우리는 자취라고 하고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걸 자취의 방정식으로 합니다. 일단 기억하세요. 얘들아, 자취가 뭐라고? 동점의 x좌표와 y좌표의 직접적인 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이런 거야. 뭐 전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조사했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1,3이래. 되니 얘들아? 이 점을 좌표를 조사했더니 3,5가 된대요. 이 점의 좌표를 조사했더니 0,2가 된대요. 점이 이 직선이를 막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이렇게. 그 모든 점들에 그냥 얘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뭔가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규칙이 있어 보여가지고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조사한 거야. 어떤 관계예요? x에다가 2를 더하면 y, 2를 더하면 y, 2를 더하면 y,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한 거예요? x에다가 2를 더하니까 무조건 y좌표가 나온다. 이게 x, y의 직접적 관계죠. 그럼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런 많은 식들이 우리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렇지? 얘도 중학교 때 우리가 자취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얘도 x, y의 직접적인 관계식이 되면서 이런 것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직선, 이차함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말만 조금 새롭고 낯선 것 뿐인 거지 그동안 배웠던 거예요. 다시 문제로 가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 점을 A점, 얘를 1,3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점이 있는데 원 위에 점 P가 있대. 그럼 점 P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점 P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럼 AP의 중점이라는 거는 AP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가운데 점, 요 점을 말하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막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겠지. 우리 막 그거 있잖아, 얘들아. 옛날 기차. 그럼 이게 막 이렇게 칙칙 움직이잖아,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거 증기관차인가? 그런 거. 약간 그 느낌이잖아. 얘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막 움직여, 이렇게 얘가.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기관들이, 그치? 됐습니까? 어찌됐건 얘가 막 움직여, 얘가 이렇게 초록색이. 그럼 얘도 움직이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그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니까 문제 출제자는 얘를 m이라고 한다면 얘의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초록색 점 P가 원을 이렇게 그린다라면 이 빨간색 점은 어떤 도형을 그리겠냐? 또 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주인공은 항상 x, y라고 적는 거야. 그다음 여기 있는 점 P는 움직이긴 움직이지. 이거의 관계를 구하란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왜 말이 안 되는, 이거의 관계는 그냥 이거야.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관계, 이걸 구하라고 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점 조연, 얘 주인공이 아니야. A, B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의 목적은 x, y의 직접적인 관계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점 M은 P와 A의 중점이잖아.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공식을 이용하면은 x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그게 뭐 되냐? x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 이번에는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그게 뭐 되냐? y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식을 만들 때 a, b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원 위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점피를 뭐 한다? 이 원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3은 0. 그럼 일단 식이 3개가 있어. 근데 가끔 고1 학생들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XY의 직접적인 관계식이지. 근데 지금은 XY의 직접적 관계라는 건 AB를 소거하고 XY만 남기란 얘기야. 그럼 AB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 식을 A는 하고 정리해야 되지. 정리하면 얘가 뭐 되는 거예요? A는 2x-1 되겠죠. 맞아? 얘도 B를 소거하기 위해서 B는 하고 정리하면 2y-3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A를 요 A에 집어넣고 여기서의 B를 여기 B, 여기 A에 집어넣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2x-1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자리에다가 2y-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들어갈 자리에 2x-1 플러스 4배의 B 들어갈 자리에 2y-3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은 0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전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4x 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고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또 이번에는 4y 제곱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 8y 뭐 되냐? 마이너스 4y인가? 마이너스 4y 상수항만 정리하면 1 9니까 10에 12에 날라가네?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딱 생긴 꼬라지도 아직 안 예쁘죠?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양변을 4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4로 나누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분의 3은 0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도형이냐? 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문제 한마디로 원의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형이라고 말한 이유가 혹시라도 이제 애들이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원이라고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도형이래. 둘레 이런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반지름 구하고 2배 한 다음 파이 곱하면 둘레 구할 수 있겠죠. 보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두 개 원을 빼버리면 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얘도 전개를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5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두 식을 뺀다라는 건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원이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연립방정식해서 2차 항이 날아간다는 건 1차식만 남게 되면서 두 원을 빼는 건 결국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일단 뺄게요. 이 두 식을 왕창 뺍시다. 그럼 x제곱 y제곱끼리는 지워지고 뭐 되는 거예요? 2ax 맞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를 뭐 굳이 예쁘게 정리하지 말고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 성현아, 딱 보자마자 기울기 얼마냐? 잘했습니다. 2분의 A죠? 요 녀석을 슬쩍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4로 나눠버리면 딴 거는 볼 필요 없이 얘를 4로 나누면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A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또 다시 현창아, 얘는 기울기 얼마냐? 2분의 1. 2분의 1. 얘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 되겠죠. 그럼 얘랑 뭐 한다고 했어요? 평행하다 했으니까 A 얼마냐? 1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1287번 볼게요. 공통인 현의 길이란 건 뭐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분을 요렇게 그었어. 그럼 이 빨간색은 이 원의 현도되고 이 원의 현도되니까 이 빨간색을 공통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걸 공통현이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점, 일단 요 왼쪽에 있는 원을 이 원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럼 중심 어떻게 됩니까? 0,3 되겠죠. 됐죠? 이제 우린 뭘 구하냐면은, 그럼 내 계획은 뭐냐면은, 일단 반지름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맞아? 그럼 초록색은 반지름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얘를 구한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은 요 길이 구할 수 있겠네. 맞냐? 중학교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라고 배웠죠. 그럼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하면은 답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럼 일단 요 초록색 반지름 얼마냐? 루트 15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맞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만 완성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곱셈 되는 거잖아. 그럼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하냐? 저거에서 이거를 그치. 원에서 원을 빼버리는 거야. 순서는 상관 당연히 없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원을 전개했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15. 오른쪽에 있는 원을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은 20이 되겠죠. 두 개를 뭐 할까? 두 개를 뺀다라는 거죠. 빼면은 얘랑 얘는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뭐 되는 거예요?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6에 이항했다라고 치고 그냥 마이너스 14냐?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키면서 양쪽을 2로 나눌게요. 뭐 되는 거야 얘들아? 4x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했고 저 점이 0,3이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시면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분의 그 다음에 x좌표 x에 빵 y좌표 y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아니지 그럼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10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암산은 얼마냐? 5분의 10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지금 요 파란색의 길이가 2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하나만 여기만 구해 볼게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빗변을 제곱하고 나머지 한 변을 제곱한 다음에 뺀 다음에 루트가 되겠네요. 얼마냐? 루트 11. 그럼 최종 답은 얼마겠어요? 2루트 11, 3번이 답이 되겠죠. 보자. 1290번 볼게요. 원과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인창아 뭐가 떠오르냐? 그치? 무슨 말이에요?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두 점 만나니까 가깝겠지. 가까우니까 D가 작아지겠지. 멀면 D가 멀 테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D가 R보다 큰지, D랑 R이 같은지, D가 R보다 작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죠? 근데 얘는 이제 이용했으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D라는 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면서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인 거야. 그럼 일단 직선은 예쁘게 일반형으로 돼 있고 원의 중심은 0,3 되겠네요. 그럼 직선은 다시 한번 쓰면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0이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 쓰면은 x의 개수 제곱하고요 y의 개수를 제곱하고 더한 다음 루트분의 x좌표 x에 y좌표 y에 6 마이너스 k에 이렇게 되겠죠. 됐냐 얘들아? 절대값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어떻다? 얘가 반지름이 얼마냐? 루트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얘가 D고 얘가 R이야. 양변의 루트 5를 곱하면 절대값 6-K는 5가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음대로 절대값 안에다가 제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K-6이 5보다 작다. 뭐 되냐? K-6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6을 더하시면은 K의 범위는 1 되고 11 되면서 정수의 개수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이 문제는 제가 풀이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살짝만 하자. 내가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아까 문제랑 거의 똑같아. 한번 그대 해볼게요. 보자. 일단 문제를 봤더니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x잖아. 적당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막 그림 너무 잘 그릴 필요 없어 얘들아.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안 쓸래. 일반형으로 쓸래. 마찬가지긴 하지만 x-y는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원의 중심이 있고요. 얘는 1, -1 되겠네요. 그럼 교점이 AB라고 하면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 빨간색 길이 구하라는 거죠. 아까랑 비슷하죠? 얘들아 이 길이 얼마냐? 반지름 2가 되겠죠. 그럼 내 계획은 또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 파란색을 구하고 2배 하려는 거죠. 그럼 일단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은 x의 개수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하고 더한 다음 루트분의 x좌표 x의 1 y좌표 y의 플러스 1 절대값 유리화까지 해버리면 루트 2를 곱하고 루트 2를 곱하면 얘랑 얘는 지워지고 얼마? 루트 2가 되겠죠. 알고 봤더니 특수한 직각삼각형이다. 1대1대 루트 2네? 됐습니까? 어찌됐건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답 얼마? 얘를 2배 하면 2루트 2, 3번이 답이 되겠죠. 됩니까? 다음 봅시다. 1296번 한번 봅시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같은 말로는 접한다라는 말이 있고 D는 R. 그냥 딱 골라야 돼 그냥. 알았지? 제일 중요한 게 딱 얘를 보자마자 D는 R 이게 떠올려야 되는 거야.
알았지?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보자.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저 원의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들아 불러봐. x 빼기 얼마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얼마의 제곱 3의 제곱. 그냥 1을 내 맘대로 썼으니까 마이너스 1. 그냥 9를 썼으니까 마이너스 9. 맞아? 두 개 합친 다음에 이항하면 10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D는 R을 써버리면은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3이고 요 원의 중심이 됐습니까? 이 직선은 다시 한 번만 쓰면은 x 마이너스 3y 플러스 k는 0 되겠죠. 그럼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의 개수 제곱하고 더한 다음 루트분의 x좌표 x의 1, y좌표 y의 9 더하기 k의 절대값. 뭐 구한 거야 지금? d를 구한 거죠. r은 얼마냐? 루트 10 되겠죠. 그럼 얘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면은 절대값 k 플러스 10은 10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0은 10이던가 k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k가 음수라고 했네요. 답 얼마? 마이너스 20이 답이 되겠죠. 1299번 한번 볼게요. 점 P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을 Q라고 한다.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문제는 중학교 때 몇 번 연습이 됐던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원의 방정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원은 배웠었죠. 우리 아마 중학교 때 이런 말 기억날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밖에 점이 있다라면은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이고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배우죠. 그럼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접점이 있으면 이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여기 접점까지의 길이. 우리는 요 길이를 뭐라고 한다?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보도선을 그으면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겠죠. 직각 삼각형 두 개 보이네? 이거 합동이야. RHS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요 길이가 똑같죠. 왜? 원의 반지름이니까. 나 지금 왜 뭐냐면은 이거 착각할 수 있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은 거를 일종의 증명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초록색과 빨간색이 같다라는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차의 구조 그거 알았지? 됐죠 여러분들? 맞아? 그럼 뭐야? 지금 빗변이 동일하고 둘 다 직각삼각형이면서 나머지 한 변의 기 같으니까 RHS 합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초록색과 빨간색이 같아진다는 거야. 됐냐 얘들아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 점 P가 3,5고 원의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만 구하면 거의 게임 끝이겠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하면은 x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 y좌표를 4 뺀 다음에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뭐 되냐 얘들아? 루트 17 되겠죠. 여기에서 요 길이가 루트 17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요 길이 나오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1302번 봅시다. 현창아,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뭐가 떠올라? 항상 D를 먼저 말해. 얘들아, 알았지? 뭐야? 한마디로 만나지 않네? 졸라 멀리 떨어졌네? 졸라 머니까 거리가 먼 거잖아. D가 R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원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형 만들어야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얘가 8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겠네요.
됐냐? 그럼 D를 구하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잖아. 그럼 X의 개수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하고 더한 다음 루트분의 X좌표 X의 마이너스 2. Y좌표는 요거 사라지고 플러스 K가 되고 절대값. 얘가 어떻다? 2루트 2보다 어떻다? 졸라 멀리 있는 거니까 크다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절대값 하는 마이너스 곱해버리고 그럼 K 곱할 필요가 없구나. 그대로 쓸게요. 얘는 절대값 K-2 되고 루트 2를 곱하면 뭐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죠. 뭐 큰 작작이라고 해서 자 다시 한번 K-2가 4보다 크거나 또는 K-2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되면서 정리하면 K는 6보다 크던가 K는 마이너스 작다가 되면서 우리가 답 구할 수 있겠죠. 볼게요. 원 위의 점 P와 직선의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를 구하래요.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한 점 P는 원 위에 어딘가에 있나 봐. 또 점 하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 더 그리면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점이 여기쯤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수학에서의 거리라는 건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는 당연히 수선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점이 만약에 여기쯤에 있었다라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야. 요 길이가 이 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요 길이가 막 변하겠지 얘들아. 그랬을 때 가장 긴 것과 가장 작은 걸 구하래. 가장 길려면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보조선을 요렇게 그었을 때 점 P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 얘가 가장 길겠죠. 맞냐? 그럼 가장 짧은 건 점 P가 여기 있을 때 수선 내리면 얘가 가장 짧겠죠. 그래서 빨간색이 최대값 M 되고 초록색이 최소값 M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M, 반지름 빼면 스몰 M 되겠죠. 되냐 안 되냐? 되냐? 그럼 일단 또 이 원의 중심이 1,1이잖아. 됐죠? 맞아 얘들아? 다시 한번 여기 원의 중심이 1,1이니까 이 길이를 먼저 구하자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4x 플러스 3y 플러스 13은 0이고 공식을 쓰면은 x의 개수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하고 더한 다음 루트분의 x좌표 x에 y좌표 y에 뭐 되냐? 20이냐? 여기 20. 뭐 절대가 필요 없겠죠.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 얼마냐? 얘가 4가 되겠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구한 게 요 길이가 4라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 반대편에 있는 얘가 최대값이었잖아. 그럼 반지름 얼마냐 이거 지금? 3. 반지름이 3. 그럼 최대값이 얼마냐? 7. 두 개를 더한 7 되겠죠. 그럼 아까 최소값은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은 점 P가 여기 있을 때 요 길이가 되겠네. 얘는 얼마일까? 1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반지름이 3 되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요 길이는 1 되면서 최소값은 1 되니까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다음 줍시다. 공식 그거 했지?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 뭐였냐? 아니죠. y는 아니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 뭐였냐? y는 mx 뿔마 r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되겠죠. 됐습니까? 보자 이제 다시. 그럼 문제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얘는? 얼마? 암산해봐.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데 얘와 수직이래. 내가 구하려는 직선이. 그럼 얘는 기울기가 아까 우리 방금 얼마라고 했지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직선은 얘와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냐? 3 되겠죠. 기울기 3. 됐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복습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면서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 뭐라고? 불러봐. y는 mx 뿔마 r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y는 기울기 얼마야? 3x 뿔마 r이 얼마냐? 루트 6. 그럼 다시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얼마냐?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은 y는 3x 뿔마 루트 60이잖아. 얼마냐? 2루트 15가 되면서 답이 두 개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맞아요? 네. 다음 봅시다. 1312번에서 원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원 위의 점에 이 점의 접선이네? 뭐 어떻게 불러봐? 마이너스 6x 플러스 ky는 100 이렇게 되겠죠. 됐냐? 여기에서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절편이라는 거는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잖아. 그럼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 되냐? ky는 100이네? y 얼마야? k분의 100 되니까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니까 k 값을 구해야 되겠네? 어떻게 구하냐? 그쵸, 맞는 말이죠. 원 위의 점이니까 인창의 말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은 36 더하기 k제곱은 100. 근데 k가 양수라 k 얼마야? 8. 그래서 k8이니 여기다가 8만 집어넣으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개념을 뭘 정리할 거냐면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원 밖의 한 점. 됐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평범하게 그냥 D는 R을 이용하는 거야. 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단 원밖에 한 점이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밖에 한 점을 뭐 편의상 A, B라고 하자고. 얘를 뭐라고 할까? M, N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했대. 그럼 원의 방정식을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직선이 일단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 한번 이거야. 그림을 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점이 있는데 이 점이 m, n이고 이 점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을 만들라는 거야. 맞아? 그럼 처음에 뭐 하냐면은 일단은 m, n을 지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y 좌표는 뭐 기울기 몰라의 x x 좌표라고 두는 거죠.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kx y 그다음 마이너스 km 플러스 n은 0 되겠네요. 왜 이렇게 일반형 바꾸는 거예요? D는 R을 이용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럼 이제 직선 구했고 그 다음 원의 중심은 뭐냐? 0,0이라고 합시다. 0,0 아니어도 돼요?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뭐 한다? D는 R 이용하려면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 개수 제곱하고 루트 취한 것분에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KM 플러스 N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라고? D. 얘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 R과 똑같다. 그래서 식을 만들면 됩니다. 아니 얘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기억하자고. 뭐라고?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그다음 뭐 이용한다? D는 R.
D는 R을 이용하자.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얘는 둘 중에 뭐가 편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자. 그럼 일단은 접선이 있다. 문제에서 접선을 구하라는 건 당연히 접점이 있겠죠. 근데 접점이 몇 코만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그냥 얘를 x1, y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뭐합니까?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고 해서 접선 구할 수 있죠. 됩니까? 그럼 이 접선이 이 점도 당연히 지날 거 아니야. 여기다 뭐합니까? 여기다 이 직선에다가 점 m, n을 대입을 하는 거야. 식 하나 만들어지겠죠? 또 그 다음 이번엔 뭐 하냐면은 x1, y1이 그냥 점이 아니라 원 위의 점이잖아. 이 점을 원에다 대입할 수 있어. 뭐냐면 얘가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r제곱 하면서 이 식과 이 대입한 식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풀 수 있습니다. 보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13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보자. 어떤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그었대요. 저 점은 원 밖의 점입니다.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 안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 밖의 점이 돼야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원 위의 점이면 접선 하나밖에 못 그잖아. 됐죠? 어쨌건 문맥적 의미가 됐건 얘를 대입하는 게 됐건 얘는 원 밖의 점이라는 거야. 됐어요? 보자. 그럼 일단 이 점에서 그었으니까 일단 우린 D는 R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됐냐? 그러면 이 저 점을 지나니까 y-y 좌표는 기울기 몰라의 x-x 좌표. 네, 이 점 지나는 지점 그건가 지금? 맞아?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mx-y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은 0. 여기에서 일단 뭐 한다? 이제 직선 구했잖아. 그럼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은 5가 되겠죠. 나 지금 뭐 이용한다? 나 뭐 이용하려는 거야 지금? 그치, D는 R. 뭐라고? D는 R. 그럼 D 먼저 구하면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 개수 제곱하고 더한 다음 루트분의 X좌표 X의 빵 절대값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근데 절대값에 있는 마이너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얘가 뭐 된다? 얘가 반지름 5가 되겠죠. 얘를 양변에 곱하면 절대값 7m 플러스 1은 5배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되고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할까요? 제곱하는 거죠. 양변을 제곱하시면 얘는 이렇게 제곱이죠. 그러면 절대값은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야. 얘 뭐 된 거야? 49 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1 맞냐? 얘도 제곱하고 얘는 루트가 사라지니까 뭐 되는 거야? 25에 m제곱 플러스 25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4 m제곱 플러스 14m 마이너스 24는 0 되고 m이 당연히 두 개 나오겠죠? 아니 왜 m이 두 개면 둘 중에 누가 답이냐? 둘 다 답이야. 왜 m이 두 개인데요? 접선이 두 개니까. 그럼 m값 두 개를 구한 다음에 따로따로 여기다 대입하시면 직선 만들 수 있겠죠. 답고라지를 보니까 일반형으로 됐으니까 여기가 좀 더 편하겠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